자, 저희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 내용 중에 드디어 저 파동이야기한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인체와 또 자연, 그 연관 관계 이런 데에 저희가 하는 인식의 수준을 올려주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르게 하는 아주 멋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마무리 강연을 듣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때가 됐고, 네. 오늘은 참 날도 이렇게 붓고 그래서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요거 이제 나눠서 하는 거를 이제 오늘이 이제 6번째 거고, 이제 전체로 봐서는 이제 7번째인데,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이 머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저거 끌까요? 이거 이렇게 배열을 다시 했어요? 아니, 요게 나왔어요? 요 하나 끄면 되죠? 요 하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 보시는 분들이. 안 될 것 같아. 되는데. 딱 되네. 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정리를 많이 못하고서 뒷부분을 막 생각으로 그냥 덮쳐 넘어갔는데, 요거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11장 부분에 있는 거, 이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리적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처음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압박이라든지 무슨 긴장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랬더니 그 진영수 교수가 또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이래 갖고서는 또 번역을 하지 말라고 또 학원시켜 스트레스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내가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지구 자체가 갖는 자연 진동 에너지 장이 있다, 이제 그런 소리죠. 근데 그게 생명체 에너지와 동조가 되는 놈이 있고, 그게 이제 나쁘게 동조가 돼서 건강에 대한 추가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정상 에너지량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상응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전작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어떤 미묘 에너지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중력을 이용을 해서 인공위성 중력의 세기를 인공위성에서 검출을 해갖고 지도를 작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광선을 찾는 데도 이게 이용이 되고, 하여튼 다른 유형 같은 거를 저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 같은 커다란 광산이나 지하 수맥이 존재를 하면은 상층의 전자장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우리는 레이선을 그렇게 저걸 안 했는데요. 이 거버씨는 레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게 자네는 나름대로 무슨 또 전통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묘에너지 통로라고 보고, 그를 경락체계, 그러니까 지구의 경락체계 같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 게 증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증거까지는 이제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집집거나 장사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택할 때 풍수를 고려한다. 이 얘기는 이제
검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봤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환경과 내조에서 특정 지리 영역에 관련된 비정상적 장애에서 유발되는 사람 건강에 미치는 긴장 효과를 지리병리 압박이다. 그러니까 지오패틱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한 거에 보면은 그 지리병리 압박이 질병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고 병에 대한 효과적 치료를 방해한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은 G. 그레이브스 라는 사람이 Needles of Stone이라는 그 1978년에 나온 책에 그 증거를 제시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뭐 18년에 나온 책이고 뭐 우리 쪽에서는 얻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거를 증명하는데 또 전자경락 진단장치 베가 장치라는 거예요. 베가 장치로다가 보면은 광회전 극성,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광 극성, 영어는 optical rotation polarity인데, 이게 이 편광이 비대칭 원소를 갖는 유기화합물을 통과를 할 때 편광면이 회전을 한대요. 나 이게 이런 현상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성광극성 현상과 유사한 혈액에 이제 그런 에너지 유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게 암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리병리 압박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의 극성을 갖는데요. 이게 배가장치로다가 아마 검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장치가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극성이 바뀐 환자가 파동력 치료 개입에 저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쁜 데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파동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암 환자 대부분이 반식의 방향의 혈액 극성을 갖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필요 조건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리병리의 장은 그거 하나만으로 무슨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뭐 섭생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무슨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노출돼서 그러니까 생명력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예병 요소와 어울려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를 중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수맥 그게 안 장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방주 바꿔라,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우저한테 검사를 의뢰를 해서 방법을 얻어봐라,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누구죠? 생각이 안 나. 이만호 씨가 이거 이제 막대 박는 거 갖고서 한번 흥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거를 매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보석을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운을 상쇄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또 전기 침독으로 혈액 극성을 전환시켜 환자를 예비 치료한다든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7년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처음 저는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게 27년. 그런 데다가 난 또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대중적으로 이제 차상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게 좀 떠떠름해갖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시트를 전기 통하는 거 있죠. 카본 와이어,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짠 그거 갖고, 그거를
그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죠? 그 어스죠. 어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효과로다가 그게 좀 그 뭐라 그럴까 그게 땀 기운이 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땀 기운이 올라오지도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한번 좀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 뭐 이제 그런 그 잡다한 거 그런 거 다 없애갖고서 이사된 걸 다 없애갖고 헐만한 게 없어졌다고 지금 어디 가서 그걸 살 때도 없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없어서 좀 섭섭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정비침이라든지 혈액극장을 전환시켜서 환자를 예비치료를 미리 하는 게 좋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거는 요렇게 한번 우리가 국내 사무 책에서는 도서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게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책에. 그래서 이거를 이걸 먼저 그런 게 아니라 13장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헌 다음에 나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13장은 결국은 이제 초판이 나오고 나서, 요게 이제 88년도, 그러니까 서문은 8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버가 쓴 거는 8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기는 아마 88년에 나왔나 봐요, 책이. 그랬는데, 2000년도에 중고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내 출판사 자체가 하는 짓들이 비슷하다고. 이 판 그래서 샀거든요. 그치 똑같아, 이 판. 속았어. 그러니까 1판, 2판, 3판을 다 갖고 있는데 1판, 2판 똑같아. 근데 하여튼 이제 그때는 앞에서는 변한 게 없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증보판이에요. 그래서 13장이 이제 증보에 상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증보판 표지에 16만 권 팔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16만 권 팔린 거예요. 근데 이런 유의 책이 16만 권 팔렸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2010년일 것 같은데 누가 서문을 받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30만 권 팔렸다고 거보가 서문에 한국어판 서문에다가 30만 권 팔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도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실 거의 20개국에서인가 20개국 언어로다가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때 서문 한국어판 서문을 써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판매량으로 봐서 이게 잠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감동을 많이 주긴 주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슬그머니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저걸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참고서적에 해당하는 거를 나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뒤적뒤적 보다 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뒷표지 바로 앞에다가 참고서적을 넣어놨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읽어보면 좋겠네요 하는 그런 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증보판에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출판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붙어갖고 증보판 서문은 이제 초판 서문에서 감히 쓸 생각을 못하던 그런 자기 경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겪은 이제 아주 이상한 경우, 그러니까 이 책을 내는데도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연이지. 근데 우리가 와서 피해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겹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출판해줄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신있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낼 쯤에서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 안 풀리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저기 저 이집트를 가는데 네가 뭐그저막 주치의가 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데 네가 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형편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야 네가 주치의가 돼서 뭐 그러면 뭐 경비 뭐 우리가 해줄게 아니면 뭐 줄여줄게 뭐 이래 갖고서 같이 갔다 뭐 그래서 그 뭐 무슨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랬는데 갔는데 이제 약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돌아다니고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파동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 얘기도 쓰고 그랬어요. 중복판에 보면. 그 이제 제일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방브니스트 얘기입니다. 전에 이제 본문 첫날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판이 발행이 된 그 해라고 합니다. 그 해에 그 이제 동정의학을 재조명하는 이제 논문이 방브니스트가 네이처에 이제 실리게 됐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길게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고, 그 이 사람 자신이 이제 프랑스의 국립건강의학연구소,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치면 미국 FDA의 그 원장이 될 수 있는 그 수년에서 그러니까 영순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외부에서 이제 그 실험 의뢰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그러니까 호염기구에 대한 항원이 무한에 가깝게 희석이 된 용액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호염기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동그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공처럼 뭉쳐 있는 이제 그런 기구인데 혈류 속에서 그 히스타민 과립을 포함하고 있고 히스타민은 건초혈같이 전형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 항히스타민제를 섭취를 함으로써 몸속에 히스타민 방출에 대항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현상, 그래서 항원이 호염기구 표면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은 그 호염기구가 과립을 일으키게 돼서, 그러니까 탈과립이라고 하는데 몸속에 히스타민을 방출을 해갖고 그 아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이 호염기의 탈과립이라는 건 실험실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몸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실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연구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낮은 그 항원 농도를 이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조제를 했고 이제 실험을 하니까 이제 기록을 해보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 희석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약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뭐 한 0.1개를 먹으면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걸로 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거의 그러니까 한 분자의 항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희석을 했는데 반응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놈을 나왔다가는 이제 그 용어도 또 많아지니까 이제 아마 이제 자기도 이제 염려가 되니까는 그 다른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몇 군데 네 군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실험실에다가 이제 그 반복 실험을 시키고 또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내일에서도 그렇게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실에서도 또 제안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실릴 수 있게 됐는데 사설에다가 요따구 얘기를 또 미리 썼던 거예요. 요 사실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 사상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니까 과학자들이 이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거를 또 사설을 붙였대요. 그러고서는 다른 데 보니까 그러면 네 실험하는 거를 가서 한번 감시를 하겠다 그런 거가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방문했을 때 뭐 자신 있으니까
자기만 해본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시켜서 해보니까 뭐 해본 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논문이 나가니까는 완전히 이 사람 표현이 그 뉴턴파하고 아인슈타인파하고 그 의사들 사이에 완전히 전쟁이었다 이거죠. 아마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를 보면은.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한 달 뒤에 이제 특별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통계학 전문가 좋다 이거죠. 네이처 편집자 이런 거 뭐 좋고. 근데 요게 하나 낀 거예요. 이제 마술사가. 근데 이 사람이 랜디예요. 근데 이 랜디가 원래도 유명했는지 모르는데 마술사로는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뜬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근데 요게 아주 좋아하는 자더라고. 우리도 그때 그 SBS에서도 했었던가요? SBS에서 그 이상한 자신인데 우리가 그러긴 했어요. 그랬는데 요게 아주 좋아하는 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베네스라는 사람이 이 키리앙 사진을 이용해서 약물하고 맹물하고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게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랜디한테. 그랬더니 요게 이제 처음에는 뭐 도전 받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뭐 서신이 이제 그 시험 방법 그럼 어떻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슬그머니 피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데 브라이언 조집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방그니스트를 그거 맞아 이제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 사람 그 사람이 뭘 제안을 했다고 그 사람 시험해야 된다고 그러서 시험 그 도전하는 거를 100만 불고 도전하는 거를 저거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 저거 뒤지.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구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베레트라는 사람이 랜디를 무지하게 귀찮게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실험해. 왜 안 해? 너 왜 대답 안 해? 그거를 계속 물건들어졌나 봐.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노벰버 27일이니까는 지금 떠 있는데 노벰버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지는 않고 올해는 뭐 11월 27일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0년 이후 이게 저럴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너 왜 안 해? 아주 랜디를 아주 그냥 너 한번 열 먹어라 이제 그러고서는 계속 이제 그 랜디 사이트에다 올린대요. 그런데 이게 일체 말이 없대. 그런데 뭐라고 이제 조집슨을 테스트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베네스라는 사람이 조집슨한테 물어봤대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적 없대요. 그러니까 조집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랜디한테 그런 테스트를 내가 왜 해달라고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세한 얘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하여튼, 여태까지는 답장했는데, 하여튼, 이 실험이 그러니까 시험을 가서 했는데, 4번을 실험을 했는데, 4번 시험이 다 성공을 했다 이거죠.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랜디라는 놈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생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운데다 이러고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하니까 이 방그니스트 표현에 의하면은 마치 마술극장 같았대, 자기가 실험이니까. 그래갖고 3번을 실패를 해요. 근데 4번 성공한 거는 이런 반구도 안 찍어. 그 다음 달에 실패한 실험만을 기사화를 하면서 동정로 희석 시험은 명백한 사기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번에 방그니스트가 의뢰하면서 이렇게 연구비 받는 거를 못 받게 돼요. 이 사람이 쫓겨나는 거죠. 원장을 해야 될 사람이 이게 쫓겨납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 결국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랜디라는 이 사기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동종요법이라는 게 제도권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동종요법이 그 실질적으로 불악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되고, 그 김인곤 씨 얘기에 하면 영국 왕실에서 이거 쓰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 김인곤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방문이스트는 뭐 이제 너는 그래라 뭐 나는 하겠다 그러고서는 꽤 이제 실험을 계속 했네요. 그래갖고 이 증명을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실험 내용을 계속 출판하는데 일제가 그 양분벌꿀 동종요법 치료제가 어떤 유형의 알레르기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더라. 항히스타민 억제를 닮았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혈관에 맺힌 히스타민 동종요 비석의 연구를 했고, 이들 그 히스타민 분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농도로 만든 극한적인 희석액이 기급진이라는 관상동맥 동물의 그 관상동맥 혈류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것도 실험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열이나 자장으로 자장에 영향을 받으면은 히스타민의 동종요법 그 희석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희석액을 전처리를 하면은 혈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 만든 히스타민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이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게 이 파동의학의 그러니까 사실을 증명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거 믿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효과가 없어지는 걸 에너지 기억 청소 효과라는 말을 그쪽에서 쓰나 봐요. 그런데 텔레비전, TV 옆에다 놓으면 또 이게 없어진답니다. 이 효과가.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전 선생하고, 김인모 씨하고 저하고, 각자 가진 재주를 동원을 해갖고, 이 물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효과가 거의 안 떨어져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있었는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효과 어떤 있어요. 참 제가 한 방울 먹어봤는데 네. 아주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동종요법이 지금 치료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완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근데 만들면서 무조건 놀랐거든요. 그 다음번에 뭐 또 누가 효소 화장액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효소에다가 우리가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액체였어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떨어지었거든요. 이렇게 깜깜한 데다가.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분명히 물인데 그냥 물이 이리로 왔다 저리로 왔다 막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데 돈 버는 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거 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할 자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히스타민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런 물질이 꼭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라디오닉스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증류주에다가 그냥 직접 전사가 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그리스가 그 실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거버도 그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홀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가 왔는데 약만 먹이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는 그럼 이걸 이제 동종요법 치료제를 쓰자. 동종요법 치료제는 부작용이 뭐 있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저기 저 뭐야 그 어떤 약물의 그 농도가 그러니까 분자가 하루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따져 보니까는 그래야 되는 걸로 아마 그 방법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자가 하루 없을 정도로다가 희석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만들어 주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답니다. 에너지 전사하는 방법을. 그랬더니 그냥 구역질하고 뭐하고 그냥 그 약만 먹으면 그냥 구역질하고 뭐하고 하는데 처방은 그 처방에 꼭 들어가야 되겠고 하는데 근데 뭐70% 정도가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견딜만 한 거죠. 그 자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를 또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맹검 연구도 이제 그러니까 연구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중맹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6개월에서 5살까지 되는 그것도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영향받을 나라도 아니고 니카라과의 어린이 81명을 위약 효과하고 동종 요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하여튼 그 위약 효과에 비해서 훨씬 치료 효과가 빨랐다. 그래서 이거는 소아과 의학 잡지에 그 논문이 실렸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미국에서 건강 관련 소비자 선택에 관한 조사, 그러니까 뭐 갤럽 같은 거겠죠. 넷 가운데 하나꼴로 대체의학을 이용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근데 미국 의학계가 이제 그 4분의 1 정도 사용한다면 제도권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된다는 얘기 나는 건가 봐요. 그랬더니 이게 의학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네들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거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대체 의료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답니다. 학력 수준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때는 맹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정하고 파동묘약도 발전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 화정치료 이용이 국제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아리조나 사막 지역부터 알래스카 동쪽까지 걸쳐서 하여튼 화정을 만드는 동아리들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뭐 인도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희귀종의 꽃 갖고서도 이 정수를 만드는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옛날 본초학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를 해갖고 연구를 하는데 한 예를 이제 바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화침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근데 우리도 누가 화침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아마 각계 적었는데 이제 한번 소문인가 뭘로 한번 들은 적이 있죠. 누가 화침을 저걸 하더라. 하여튼 경영을에다가 앱을 넣는 이제 그런 방법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압과 함께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액체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독보제라든지 이렇게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원 때는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트 가끔 뒤져보면은 동종요법 그러고 보면은 사람한테 사용했다는 얘기는 없고 개새끼한테 썼다는 얘기만 주르륵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재밌는 사람인데 페티트라는 사람이 해저생물에서 파동정수를
추출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재밌는 사람은 루벤 펠트라기 펜서스 프로덕트가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지는 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화정 그것을 별과 행성의 빛을 포집해서 화정 기계를 만들었다. 이건 좀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화정과 별묘약이 미면에지 저장매체로서 물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정유도 이용을 했다. 아주 다양한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 저장물로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유를. 그 다음에 이 추출물이 향기요법의 한 형태로 실제 응용할 수 있고 자극성 향기는 심심의 그 치유 효능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주 그 특정 그 차크라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해서 이제 화동적 재평경을 이제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전자기 치유 장치도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게 또 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흠집이 정말 호기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거버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많이 했는데도 이 책을 낼 때, 거버가 이 책을 낼 때까지는 이거 몰랐던 얘기인 모양입니다. 라이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이프 만능 현미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렌즈가 수정미랍니다. 그러니까 보정미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시루를 보면서 뭐 하여튼 세균 뭐 미생물을 죽이고 뭐 가열하고 뭐 염색하고 뭐 하여튼 그런 아주 꽤 다양한 일을 이제 실험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편광, 이게 아주 아까도 편광 얘기가 나왔잖아요. 편광으로 시루를 비추면은 그 조그만 기관들이 아주 독특하면서 인지 가능한 색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편광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우리가 참 정보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라이프라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이게 이제 자기는 MO이라고 그러는데 치명 진동률이라는 공명 주파수를 갖고 이거를 직접 죽인다는 거예요, 세균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꼭 왜 소리로다가 이렇게 소프라노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이렇게 얇은 유리잔 같은 데다 왜 하고 소리 지르고는 유리잔 깨진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파괴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보면서 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거의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미생물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BX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뭐 다른 거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뭐 다른 무슨 T박대군 무슨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다른데 모양은 틀려요. 이게 서술되어 있는 거고 모양이 다 틀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생명의 활성도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거는 동일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인간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됐는데 피시베인이라는 미국 의학학회 아주 절대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 선속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현미경은 그러니까 진찰하고 관찰하는 거고, 요거는 고치는 거였는데, 이걸 내가 걱정하게, 그러니까는 너 안 오라 이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뭐 협박해서 유죄 선고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뭐 남자 생생해갖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라이프라는 사람이 시험실이 그냥 홀랑 타버리고 이게 또 그냥 그 무고해갖고 또 법정에서 끌려다니고 아니 그냥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런 유의 사람이 또 이제 그 1930년대라는 게 재밌는 해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라코프스키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저 불란서 사람이 초청을 해서 공짜로 한번 불란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라코프스키가 만든 이 멀티웨이브 오실레이터 이거 멀티웨이브 오실레이터를 원적에서는 응용을 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너 와서 좀 뭐 코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한희 교수하고 같이 갔는데 나는 이 기계를 경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한희 교수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암을 치료했다는데, 이 사람한테 유명한 얘기는 말치료입니다. 말치료이고, 말을 활성화시키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1m 몇 정도 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몇 쪽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 정질러요. 근데 그 말을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놓으면은, 그랬던 말은 웃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로는 같은 큰 걸 낳고 그래갖고서, 그걸로 유명해요. 이 라코프스키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라코프스키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러시아 계열인데, 이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리오르라는 사람은 실험동물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전자장치를 또 개발을 했다고 그러고, 또 3, 40년대에 걸쳐서 나이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르곤 어큐뮬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오르곤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나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하여튼 오르곤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무슨 박스 같은 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신재광 목사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하여튼 굉장히 유용한 효과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T막대균이라는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T막대균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나오는데, 발견이 되는데, 심리적, 감정적 장애가 신체 조직과 면역계의 신진대사와 면역계의 신진대사 에너지 변화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암이 시작되기 전에 암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체에서 종양세포 형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생체 에너지적 불활성화 상태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네생이라는 사람이 또 꽤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이던데, 이 사람은 원래 생물학자인데, 또 자기가 또 고안을 해갖고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하여튼 혈액에서 굉장히 작고 아세포성인데 살아있는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버티즈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소버티즈를 방건홍 박사가 써먹었더라. 그래갖고 한 3, 4일 전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무슨 기사가 나냐면은, 무슨 국가 예산을 이런 사람이 사이비과학에다가 그걸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얘기 보니까 앞뒤 내용을 보니까 방건홍 박사야. 그래서 내가 댓글 썼어요. 딴 놈들이 많이 욕을 했더라고. 알지 못하면 주둥아리 낙지 비싸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저녁쯤 해갖고 아침에 왔어요. 달았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저녁에 보니까 6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인가가 반대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 위에 장동수 교수가 장동수 교수가 학문이라는 거는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말 말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장동수 교수가 또 그걸 대꾸 붙여놨더라고. 하여튼 그 이제 소마티즈, 그 이름이 소마티즈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제 광문에서 뭘 나온다. 그거 벌써 그 저기서 한 30년 된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하여튼 실제로 살아있는 에너지 축전기 같이 역할을 한다. 이게 현리소리도 어떤 때는 정상적, 다형적으로 이게 그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을 띄우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된대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게, 보는 사이에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마치 사과가 오렌지로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거동은 현미경 관찰에 바탕을 둔 것이니까, 이게 얼마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적 미생물에 대한 논장은 파스텔의 경쟁자였던 그 베시앙이라는 사람도 이미 이런 거를 발견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시앙이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지마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 엘더라이즈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또 이름을 또 다른 하여튼 미생물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은 다르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걸로 지금 인식들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눈에만, 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 하여튼, 그, 와이프라는 사람의 그, 장치는 다 불타고 해갖고, 그 도둑 맞고 해서 이제, 압수도 하고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거를 60년대 다시, 그, 라이프가 죽기 전에, 동료 연구자였는데,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해갖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모양이다, 라이프 장치가. 그런데 특수한 전류 주파수를 발생시켜 발과 신체 부위에 붙인 전극을 통해서 5가지 주파수를 시간에 맞춰 신대를 전달을 하는 그런 장치를 또 만들었대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가 주파수 발진 장치를 생산한 이래 라이프 장치를 본질적으로 복사했다. 이러한 장비로 암출에 성공하였다는 우화적 예비 보고가 있었으나 많은 주파수 발진기는 FDA 대리인에 의해서 압수되었다. 이게 미국도 이런 거 보면 좀 웃기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런 거 또 압수를 하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꽤 자유스러운 나라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저게 또 견제가 심해요. 치료라는 이름을 썼겠죠, 또. 맞는 치료. 또 그렇지. 조금 우리가 봐서는 참, 그거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총 두고 갖고 다니는 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 참, 그렇다고 그게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 학교에서 팔잖아요, 미국에서. 이 소리 아예 죽이는 건 괜찮죠. 네? 아예 죽이는 건 괜찮아요. 소리로 파동 치료, 이게 또 이제 재밌는, 인데,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원적에서 볼 때 이제 도쿄에 이제 이 전시회를 가면은, 이 건강 전시회 가면은 이런 유해 기계들이 많이 나는데, 진짜 환상적인 기계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시작은 이제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파동 치유 수단 가운데 하나죠. 이게 소리 치료라는 게. 근데, 한스 제니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파동, 모양 하는 거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음향으로 이렇게 어떤 떨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완전히 아주 그냥 어떤 세포 조직 같이 이렇게 복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되니까 소리와 진동부리가 어쩐지 자연계 질서 유형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그 실험을 이제 무척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그 미네사에서 그냥 소개 한번 하고서는 더 이렇게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음향으로 치유를 개척한 사람은 메너스라는 사람인데 실제 표피 경연의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그러니까 초음파를 적용을 해갖고 그 주목할 만한 이제 효과를 얻었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오일이라는 의사도 그 초음파 침이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고 클라인이라는 사람도 그 소리와 감정 사이에 그 어떤 연계 관계를 연구하는 음악가인데 셀틱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야 이런 말을 정말 붙일 수 있는지 근데 완전 과학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명명을 해서 이게 대단해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근데 여기 이제 손가락에다가 변환기를 붙여갖고서 이 정서 유형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검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치료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정서적 유형을 센티파형이라고 이 사람은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이후에 하여튼 이거 이제 요 책이 나올 때가 이제 20년이라 생각하면 30년을 거쳤습니다. 30년 넘게 하여튼 이런 기계, 그러니까 소리 이용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 뇌파 장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갖고서 뭐 이제 컴퓨터라이즈 해갖고 하여튼 이제 알파파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되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10Hz 정도의 뇌파로 몰아갖고 아주 사람이 편한 그런 의식 상태로 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뇌기구든지 생체 율동 동조하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걸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거 한 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몬로 연구소에서 헤니싱크 연구는 원래는 체외 이탈 경험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기계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을 안 먹고서도 환각 상태를 뭐 느끼게 할 수 있다든지 해갖고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장소에 가자 뭐 이래갖고서 뭐 이렇게 저거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생물 음향학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아까 완전 무슨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요거는 아주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한테 아주 독특한 음조나 주파수가 그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사람 에너지장에서 일종의 잃어버린 주파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려줌으로써 개인의 말하자면 정보장이 재정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근데 이 치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근데 비참하게 재밌는 예인데 알 중독으로다가 엄청 정말 그야말로 아마 죽게 생긴 사람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주 중으로 그냥 간주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그 독특한 주파수로 만든 그거를 듣기 시작하니까 15분 만에 이제 모든 이제 그러니까 혈압이라든지 무슨 맥박이라든지 이렇게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를 의심하는 의사가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딱 꺼버렸대요. 그러니까
또 그냥 그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는 헐속실이 도로 켜줬는데 다시 이제 이제 안정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배설이 됐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 뻣뻣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 그러니까 아연이 나오고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되면서 이게 천사 같은 게 머리카락이 천사 같아졌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아연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배출이 된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예로는 이게 그 오토바이 타다 그랬는지 뭘 타다 그랬는지 종지뼈가 뭐 바실바실 부서지고 뭐 정강이뼈 그냥 깎여 나가고 중동맥도 끊어지고 의사가 저건 죽어봐. 저건 걸어? 아이고 거는 무슨 걸어? 목숨이나 살면 되지. 그럴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그냥 그 고통도 없어지고 10주면은 2달 아닙니까? 2달 만에 걸어다니니까 의사가 야 이거 엑스레이 검사해보자 그랬더니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원작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런 게 흐지부지 묻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라보이라는 사람은 이 소리파동 테이프를 활용을 해갖고 그 여잔데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 경우에 그 아연이라든지 이 사람 그 칼슘과 마그네슘의 음파를 사용을 했대 여기에서는. 근데 라보이라는 여자분은 그 비타민, 아미노산, 호르몬 주파수라는 그 파동 특성을 바탕에 두고서 소리파동 에너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갖고 만든 게 첫 번째 테이프는 그러니까 그 차크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1번 차크라 그러니까 꼬리뼈인지 무슨 그 차크라의 생리기능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갖고 52가지 그 다른 음파를 합성을 한 이제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7번째 차크라는 관차크라를 이용한 건데 7번째 테이프는 그거는 복합적인 87가지 다른 주파수를 섞어서 만들었다. 뭐 그런데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또 샹하이에서 이제 거기서 그 오해 갖고 이제 또 좀 테이프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난해한 연주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치유라든지 저것이. 신경치유라는 것은 치유사와 환자 간에 매우 실질적이고 에너지 교환이 그러니까 수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왔다 이거죠. 그 메닝거 재단의 그린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 착배를 시켜서 치유사하고 환자를 고립을 시켜놓고 측정을 해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부리벽 자체에도 이제 측정을 하고 해보니까 치유사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수백 볼트로 그 전기적인 그런 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요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상 피부 전이에 몇천 배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높은 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우화적인 자료는 이게 이제 아마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던가 봐요. 이 PBC라는 방송에서. 근데 그 Ring of Fire라는 그런 원주민 자바 보르네오 이런 그쪽에 원주민들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리즈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였던 모양인데 연기자 하나가 이제 눈병이 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동네 사람이겠죠. 동네 사람한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카메라 요원이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이렇게 비추는 그러니까 환자를 비추는데
그 침수사는 침을 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침을 꼭 꽂고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를 넣어주려고 집중을 했고, 침수사가 에너지를 넣는 바늘 아래 근육은 단속적으로 이렇게 딱 떨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치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야 그거 뭐야 뭐 그러니까는 그 이제 여기는 의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촬영 용어인데 내 대나무 숨 한번 만져봐 뭐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촬영하던 친구 하나 이렇게 만져봤더니 에이 왜냐하면 무조건 그 전기 충격이 세갖고서 그래갖고는 하고 올라가고서는 그냥 깨지 만들면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저 신문지 이렇게 꾹꾹하게 해갖고서 이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신문이 속에서 그냥 불이 확 붙더라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얘기, 이게 아주 뭐 이제 뭐 우화적인 얘기죠. 이제 저기 저 전세리 교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니 뭐라고 안했던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거버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동안에 하여튼 공통적인 거는 사랑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밥도 먹으려고 무슨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상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랑의 감정이 하여튼 굉장히 강하더라. 그래서 이제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작업해서 다른 존재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에너지장에 작용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그냥 촉매가 아니라 직접적인 거다. 직접적인 거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뭐,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메스 연구소라는데 또 라인이라는 사람이 또 재미있는 사람이던데요. 이게 이 DNA 차원에서 측정 가능한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도 발견했답니다. 명상하는 사람의 심전도 유형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결맞음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측정을 했고, 근데 그 심전도 기록을 풀이의 변환을 시켜서 이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우리 지금 MR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풀이의 변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수학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기법으로 분석을 하니까 심박수에 특수한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사랑의 자세를 가는 동안 심전도를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놀랍게도 정렬되어 있고, 놀랍게 정렬되어 있고, 이렇게 캐스케이드라는 게, 단폭이라는 건 캐스케이드를 제가 번역을 하는 건데요. 왜 우리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는데 이렇게 저기 되면 이렇게 단차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폭 유형을 나타낸다. 사랑에 관련된 심장 율동은 완만한 정현파, 사인 파동 모양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윈터는 사랑과 관련된 심장박동 유형의 공명 특성을 결맞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코헤런스라는 말을 썼어요. 참가자가 그들 심장 중추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와 실제를 느낄 때 본질적으로 명상가의 심전도 유형은 무질서한 온돈 상태에서 대단히 규칙적이고 결맞은 상태로 바뀌더라. 부조한 상태, 감정을 가졌거나 사랑하는 느낌에서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심박 주파수 유형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연구들이 내적 사랑과 평화에 집중하는 동안 심장 중추는 뇌를 포함한 신체 다른 부에 일관된 에너지 유형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 사실은 요런 유형은 이자크 벤토프의 심장하고 분기되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심내 공명 유형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라인은 사랑의 명상가에서 보이는 이러한 심장 결맞음의 증가 유형은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그 표시하는 타액 면역글로빈 증가가 되는 것도 그 측정을 했다. 그 다음에 연관된 실험인데 심장 박동 젊어짐이 증가한 사랑의 명상과는 시험관 내 DNA의 감기 풀기를 인위적으로 하더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같은 방에 있거나 뭐 얼마가 떨어져 있거나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 또 이 위에 앞에 나왔습니다. 윈터는 북소지역 지구자장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한 코일을 나무에다가 걸어왔고 사람이 실제하는 시간 동안에 조화를 이룬 일련의 결맞는 스펙트럼 주파수 조화가 사람하고 지구자장 양쪽에서 함께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7.8Hz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중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사랑 감정과 국지 지구자장 사이에서 공룡에너지 연계에 대한 이러한 암시는 굉장히 심오한 것이다. 비조적 치료로도 그 환자 호흡 율동, 심장 활동, 뇌파이용은 치유사를 치유사하고 이제 그 동조를 하는 거죠. 치유사와 환자 사이 미면을가 연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7.8Hz에서 뇌파 활동에 대한 강한 집중이 일어나고 따라서 즉 무슨 얘기는 뇌파형은 지배적 주파수 활성을 나타내며 알파시타의 경계고 그거는 지구자장의 슈만 공명이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7.8Hz의 자장 발생기를 그 우주선에다가 실어서 우주 비행사의 그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는 지금 아주 이제 상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7.8Hz라는 주파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구장으로부터 환자 에너지장으로 그 단순하게 7.8Hz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는 게 있고 그것보다는 국지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더 큰 범위거나 그들 주위에 다른 에너지장의 결맞음을 만들어서 미묘자기장을 발산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자장 자체 내에 국지적 또는 원거리 결맞음을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되는 효과의 힘은 얼마나 많은 치유사들이 일체하여 함께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비례가 된다. 그래서 이제 TM 명상 같은 거를 어느 한 도시에서 하니까 그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무리로 행하여진다면 증폭 효과가 산술적이 아니고 지수함수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치유 에너지는 매우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카오스 이론이 제시되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풀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 헌트 박사는 이런 치유사들의 오라장이 카오스 전산 프로그램으로 분석되면은 결맞음의 유형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유형의 결맞음 효과는 그러니까 우리 행성 지구의 자기장 전체로 연장이 될 수 있다. 영국 스톤헨지와 글라스톤베리 시의 또는 뭐 여러 그러니까 그 시의 그 교회라든지 성스러운 위치에 대한 연구는 어떤 성스러운 구조가 지구를 가로지르는 자력선, 소위 레이선을 따라서 세워졌음을 나타낸다라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관심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 다우저는 이런 레이선을 쉽게 다우저들은 이런 레이선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레이선은 지구의 자기격자 부분을 나타내고 무엇인가 대단히 큰 존재의 경락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존재의 경락으로 보는 거죠. 거부는 이러한 격자 자체를 통해서 지자기장 속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 공명 연결이 쌍방도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당이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게 상당히 등록도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인체에 확장된 미묘에너지를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해야 될 일은 이러한 비밀을 인류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현행의학이 이제 시간 쫓기는 진료 체제가 됐고, 환자는 바쁜 생활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주고받는 거죠. 뭐 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환자나 뭐 의사나 이제 그 사람이니까 그 바쁜 생활에서 불편, 비용, 시간을 최소한께 이제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야 고장 수리 빨리 해주죠. 뭐 이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후닥후닥 해치워야 되고, 그 환자는 고장 수리 빨리 해주죠. 그리고 보채고, 환자의 쉽고도 신속한 해결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슬그머니 자기 책임 회피를 발휘하는 것이다. 평정한 마음,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 운동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보수적 의사의 처지에서 보면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는 일이 이게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병 안 낫는다 이거예요. 병이 나온지라도 의사의 건강 관련 권고를 따르고 약을 지시한 대로 복용하는 것이 환자의 책임 아니겠느냐. 서양은 질병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았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 모든 병은 외부 독소적 원천으로부터 이제 이제 감염이나 뭐 이제 저희가 상처를 받거나 뭐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데 외적 요소만이 아니라 내인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축적된 것이 질병이다. 우리는 숙주의 저항력이라는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드는 내인성 요소를 무시하고 있는데, 항상성이나 면역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영양상태나 일반 물리적 체구라는 신체적 요소 말고도 감정적이고 정신적 안락한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감정적 장애나 갈등이 생기면 차크라가 신체 장기에 미면에너지 자양분을 여러 생리계로 공급하는 에너지는 이상을 초래한다. 우리들 질병은 종종 불안한 감정, 영적 마핑, 그러니까 편하지 않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상징적 반응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급성 증상이나 불편을 일시적으로 덮어놓을 수 있는 즉석약물 처방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이상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도 미래는 의사가 사람을 망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미묘한 감정과 에너지 요소를 인식해서 그거를 환자들한테 가리키는 일이 될 것이다. 병원의학 체계는 사람의 상념과 감정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념을 수용하기를 참 힘들어한다. 의사들이 감정이라는 요소를 다루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감정이 개입된다는 이 견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아가서 현재와 같이 한정된 치료 시간으로는 진단도 안 된다. 환자가 얘기하는 거 외에는 증상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환자가 언제나 정직한 것도 아니고, 특히 심리적 결함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환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가족력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는 질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실은 암 환자만이 아니고 일반 환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토마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분이 여자인가 그런데 아주 재밌는 캐롤라인의 이 여자예요. 이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무조건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16년? 16년이에요. 64년. 그러니까
48년에서 64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거 그는 그때 존스 홉킨스 졸업생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일일이 저 사람 성격은 뭐 어때, 무슨 뭐 집안은 어때, 뭐 아버지끼리 뭐 암가 부모끼리 싸냈어, 무슨 뭐 이런 기록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졸업했는데도 계속 그걸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록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이제 이제 나이 먹은 의사들이 이제 병으로 이제 쓰러지면은 그 사람 그 질병 걸린 걸 이제 구급비용을 하는 거예요. 구급비용을 해갖고 공통 심리적 요소에 대한 학생때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두 번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암으로 쓰러진 의사들의 학생 때 공동적 심리 요소가 발견되는데 암을 일으킨 사람의 특징과 자살한 사람의 특징이 비슷하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암 걸린 지도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화합했지,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싸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암으로 발전했던 학생 대부분이 가족 관계가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이에요. 아, 대단한 연구예요. 그런데 로렌스 르샨이라는 사람의 연구에서도 암 환자가 습관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감정을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은 뒷날 인생의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 관계인데요. 이게 기대 당사자는 문제가 아니야. 새끼들한테 그냥 안 봤을 때 찢기고 짜상하게 만들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칼 사이먼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살려는 자세만 가져도 진행함으로부터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더라. 이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더 연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세만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면역력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이런 거를 통계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다 이거지. 그런데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전생의학도 이제 감정이 영향을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기 상념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들 육체, 마음, 영혼이 맞물리는 요소에 대한 높은 차원의 안락과 통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미묘 병인으로부터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 전환으로 각자 내에 존재하는 내적 예지에 귀 기울이도록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부과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비로소 영적으로 각성된 존재가 되도록 성장을 할 수 있다.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다차원 신체를 통한 생명 에너지 흐름이 제한된다는 신호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은 심신령을 관통하는 고차원 파동 에너지가 방해 없이 흐른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각각 다종다양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이며 도관인데, 식품, 물, 공기, 빈 이런 다양한 지각과 함께 나아가서 미묘 자연의 정신, 영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잘 인식되지 않는 입력이 동반이 된다.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입력이 되고, 따라서 출력도 되는데, 출력은 생물학적 배선에 해서 에너지 대사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땀, 오줌, 똥 이런 것만 내시는 게 아니라 신체 작업이나 신체적인 작업입니다. 신체적인 작업이나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나 접촉, 감정, 다양한 지적, 예술적 형태의 창조적 표현과 같은 다른 많은 표현도 출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더 상위 차원에서
우리는 미묘에너지 신체와 차크라를 통한 정신적, 영적 에너지의 정보를 표현한다. 이게 출력도 이제 이렇게 된다. 생물학적 피드물이라는 감정적 작동상이 타인의 잘못을 허용치 못함, 묵은 적대감, 분노, 죄악, 이전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우리를 먹어친다. 그래서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낼 방법을 배워야만